네, 안녕하십니까. 에듀플 아카데미 원장 윌리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해외 캠프 영어 여름 방학이 이제 다가오죠. 해외 캠프를 도대체 왜 가는지, 남들이 가니까 가나? 하고 가서 뭘 배우지? 뭐 주변에도 많이 가니까 우리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외 여름 방학 캠프 이거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많은 부모님들이 여름방학 캠프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적들이 있으시죠. 영어에 대한 감각이라도 좀 이렇게 배워왔으면 좋겠다. 어떤 좀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든지. 또 막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영어는 기대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아이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큰 나라 가서 보고 여러 나라 가서 봐서 외국 사람들도 보고 세계를 좀 보고 좀 이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적도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진실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 영어 과목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영어 실력도 늘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외국 사람들을 같이 접해보면서 그들에 대한 대화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그 사람 또 다른 나라 많이 이렇게 보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우리 아이가 좀 성장했으면 그런 기대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유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들여다보면은 아주 여러 개 다양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2, 3주 만에 영어 실력이 엄청 늘 거다. 3단계, 4단계 올라가서 놀랍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그냥 미사여구로 막 늘어놓는 것도 봅니다. 이 단기적으로 갔다 오는 여름방학 캠프는 보통 한 2주에서 3주, 4주 정도가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을 얻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언어는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실험 실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인상 깊은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상 깊은 교육을 해버리면 애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늘상 책상 위에서 단어를 하루에 그냥 수십 개씩 외우고 어떤 때 수백 개씩 외워서 하는 거는 당장 시험 볼 때는 효과가 하루 이틀 후에 나타나긴 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왜? 그것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상황을 상상해서 외운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해외 영어 캠프의 목적은 바로 체험입니다. 리얼한 영어를 쓰는 나라의 영어 문화권의 나라들을 가서 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챕터들이 있죠. 시츄에이션별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전부 다 체험해 보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돌아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국에서도 다시 영어 공부를 할 때 다 상상이 체험에 근거한 그러한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어 습득은 바로 모델링입니다. 말을 전혀 따라하지도 못하는 어린 아기 때부터 엄마는 계속 대화를 해요. 우리 아기는 계속해서 그거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따라하게 되고 모델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의 아빠와 엄마의 이 언어 구사는 굉장히 아이한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지만 영어권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이런 모델링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바로 완전 영어 몰입 환경. 영어 몰입 환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사실 우리 영어 습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컨도미니엄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라든지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애들 단체 합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애들끼리. 이거는 전혀 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건 잘못됐다. 너무 아이러니하다. 말도 안 된다. 근데 물론 경비적인 측면 때문에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사실 가급적이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한국에 그냥 기숙학원에 가는 게 낫죠. 예. 또는 영어권 나라에서도 그냥 무슨 어떤 대학교 캠퍼스가 여름방학 때 비니까 그 캠퍼스를 빌려서 한다. 그 학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의 기숙사를 빌려서 한다. 정말, 그럼 우리 애가 마치 하버드 간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거긴 기숙사 통통 비어 있어요. 여름방학 때. 그것을 돈 주고 빌려서 하는 건데 그거 전부 다 아이들이 외국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 한 분이 그냥 원어민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 뿐이죠. 자,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기껏해야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캠프 기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원어민들 가정 속에 우리 아이가 직접 들어가서 그 가정의 일원이 돼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액티비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뭐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스포츠도 같이 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그런 생활을 직접 해보는 거, 같이 자고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인사부터 시작해서 굿나잇 할 때까지 어떤 그런 무수한 얘기들, 정말 중요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정말 보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대상들도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워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그 경험담이죠. 어떤 캠프를 주관하냐면 유학원들이 오전에는 간단한 ESL 해요. 보통 9시부터 해서 뭐 12시 정도 하는데 중간에 뭐 한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ESL 하고 점심 먹고 바로 오후에는 액티비티를 나가요. 그래서 가서 은행도 방문하고 쇼핑센터 방문하고 이런 데를 방문합니다. 교육을 주최하는 교육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경비 절감이 되죠. 왜냐하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인건비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당 인건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 그냥 단체로 모아서 어떻게 단체로 뭐 이동해서 뭐 쇼핑센터 방문하고 하는 게 훨씬 더 경비 절감이 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을 같이 선생님들하고 다양한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그거를 가지고 또 홈스테이로 돌아가서 원어민들과 같이 한 가족이 돼서 3시부터 9시에 가진다 그랬죠? 9시나 10시?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 남았습니까? 6시간, 7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저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홈스테이 가족들은 그때 아이들이 오면 그냥 그때부터 액티비티를 나가요. 뭐 캠핑도 가고 호수가도 가고 강가도 가고 뭐 수영도 하고 뭐 카약도 하고 카누도 타고 뭐 보트도 타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해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액티비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걸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들은 체험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 해외 캠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적인 측면에서 또는 영어는 문화이기 때문에 모델이 많아야 된다. 아이들은 모델링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또 다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부모님들한테 또 도움의 말씀이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